자, 다음번에는 대구 문제를 좀 볼게요. 대구 문제를 볼 거고 787쪽을 좀 볼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에요. 실현상으로 물어봤고, 동식물과 자연이고 식물과 함께하는 즐거움 안에서 숲놀이를 하게 하고 그 안에서 과학적인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소주제와 관련해서 활동명 짓고 활동목표 3가지 제시하고, 이런 거 이제 인성교육 덕목과 이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키워줘야 되는 역량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기술, 능력 이런 건 무엇이고, 그 아이들에게 갖춰줘야 되는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업 전개에서 활동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유형들 3가지. 더군다나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라고 돼요. 지역사회와 연계한다. 그럼 당연히 그 지역과 어떤 그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의 유의점, 활동상에서 유의점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자연물 반영하라고 해 있고, 교수학습 매체 2가지 이상 넣으라고 돼 있고요.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이, 많이 봤던 내용들이죠. 식물을 반복해서 꺾거나 뜯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라고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적 요소로 확 보여줄 수 있는 것 위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 집중하지 말고 내용에 집중해서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텀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보는 거에 집중할 겁니다. 설명은 오전에 많은 부분 했으니까 특징으로 드러나는 거 위주로 해서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노래를 부르다 보니 벌써 상쾌상쾌 숲에 도착했어요. 상쾌상쾌 숲에 도착해서 무엇을 봤어요? 소리는 나뭇잎 색깔이 변한 것도 봤고, 도토리도 봤구나. 소영이는 바닥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밟으면서 올라왔대. 밟을 때 어떤 소리가 났어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구나. 그런데 지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숲의 공기가 좋아서 숨을 쉬고 있었구나. 그럼 우리도 지혜처럼 숨을 쉬어볼까요? 코로 숨을 쉬어볼까? 숲의 공기가 정말 상쾌상쾌하다. 주영이는 팔을 뻗어서 숨을 쉬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팔을 뻗어서 친구가 닿지 않게 서보자. 자, 모두 함께 팔을 펴고 자연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민영이는 온몸을 펴고 뛰면서 숨을 쉬고 싶어요? 그럼 민영이처럼 온몸을 펴고 와! 자, 그럼 오늘도 숲속 친구들이 잘 있었는지 인사를 나눠볼까? 대박이는 나무를 안아주면서 인사하네. 사랑이는 꽃들에게 이렇게 손뽀뽀를 해주었구나. 일국이는 숲의 하늘을 보면서 인사하네요. 우리도 인사해볼까? 자연아, 안녕. 자, 숲에서 재미있게 놀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이 필요했지요? 맞아요. 숲에서는 선생님이 보이는 장소에서 놀이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가면 선생님은 너희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꼭 지키도록 해요. 자, 어제 꽃팀은 어떤 놀이를 하기로 했지요? 그래요. 꽃팀은 푸씨름, 나무팀은 자연물 소꿉놀이, 열매팀은 나뭇잎 프로타주를 먼저 해보기로 해요. 오늘도 숲 선생님이신 다람쥐 선생님, 도토리 선생님, 단풍잎 선생님께서 활동을 도와주실 거예요. 자, 선생님이 풀피리를 이렇게 뿌뿌 하고 짧게 불면 놀이를 정리하고,
뿌 하고 길게 불면 다음 놀이 장소로 출발하기로 해요. 자, 그럼 여기 꽃팀부터 천천히 다람쥐 선생님을 따라서 풀씨름장으로 출발! 여기는 다람쥐 선생님과 풀씨름을 하는 곳이네요. 모두 풀을 하나씩 가지고 왔나요? 휘재가 가져온 풀 정말 길다. 그래? 누가 더 긴지 알고 싶다고? 그러면 서은이랑 서준이 풀 중에 누가 더 긴지 한번 대보자. 길쭉길쭉 누가 더 길지? 양끝을 잡고 이쪽 저쪽. 각자 풀이 더 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한쪽 끝을 맞추어서 다시 재보자. 길쭉길쭉 누가 더 길지? 양끝을 잡고 이쪽 저쪽. 한쪽 끝을 맞춰서 재보니까 서은이 풀이 더 길구나. 자, 그럼 이제 풀씨름을 해볼까요? 사랑이가 손을 들었네요. 왜? 사랑이가 풀씨름을 아빠랑 해본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 사랑이가 나와서 선생님이랑 시범을 보여줄까요? 사랑이 나와주세요. 자, 여기 양끝을 잡고 자기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탁! 선생님 풀이 끊어졌네. 선생님은 끊어진 짧은 풀로 사랑이랑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탁! 이번엔 사랑이 풀이 끊어졌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탁! 이번엔 선생님 풀이 끊어졌네. 자, 이렇게 3번 풀씨름을 하고 나니까 풀 길이가 어떻게 변했어요? 한번 재볼까? 길쭉길쭉 누가 더 길지? 양끝을 잡고 이쪽 저쪽. 재보니까 사랑이 풀이 더 길구나. 사랑이가 이겼네. 자, 사랑이 고마워요. 자, 이렇게 풀씨름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해요. 만세는 왜 이렇게 풀을 많이 뜯고 있어요? 만세가 긴 풀을 찾으려고 계속 뜯고 있었구나. 그런데 풀을 이렇게 많이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정말 숲속 친구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풀이 많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이네. 떨어져 있는 풀을 써도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 활동 잘 해봤나요? 누구 풀이 가장 기니?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풀이 끊기지 않았어요? 대안이는 풀을 돌돌돌 말아서 해보았더니 풀이 끊어지지 않았대요. 선생님도 다음번엔 그렇게 해봐야겠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시크릿 가든? 오, 간판도 멋진 음식점이네요. 민국 요리사는 무슨 요리를 만들고 계세요? 나뭇잎을 찢어서 파스타면을 만들고 있구나. 민국이가 만드는 건 무슨 파스타예요? 시금치맛 파스타구나. 초록색 잎을 길게 찢으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네요. 면이 익었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잘 익어서 시금치 맛이 난다. 그런데 소스도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서은이랑 서준이가 소스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무엇으로 소스를 만들 거예요? 노란 열매로 갈아서 소스를 만들 거라고? 그런데 믹서기가 없는데 어떻게 소스를 만들면 좋을까요? 서은이가 가져온 돌로 찍어볼까요? 그러면 돌로 한번 찍어보자. 왜? 잘 안 돼요? 서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돌로 찍어서 비비면 잘 된대. 해볼까? 서은아, 서은이는 왜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 열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선생님도 맡아보자.
정말 그렇네. 서준이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싶구나. 그러면 선생님이랑 태블릿 PC에 있는 스마트 렌즈로 찾아볼까? 잠깐. 봐봐. 이 열매의 이름은 은행이래. 은행은 이렇게 찌으면 냄새가 나기도 한데. 하루는 엄청 큰 나뭇잎을 가져왔네. 파스타 그릇으로 쓰고 싶다고요? 그럼 이 나뭇잎에 파스타를 올려볼까? 열매로 하트 모양을 만들었네. 하루가 엄마께서 하트 모양 도시락을 만들어준 기억이 나서 이렇게 꾸몄구나. 선생님을 위해서 만든 파스타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의자에 가서 기다릴게요. 정말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예요. 사진을 빨리 찍어야겠어요. 잠깐.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여기는 뭐하고 있어요? 나뭇잎을 모으고 있네요. 대박이는 물배로 나뭇잎을 자세히 보고 있구나. 선들이 거미줄처럼 보이기도 하고 손바닥 모양 같기도 하네. 느낌이 어떤지 만져볼까요? 오돌토돌해요? 뾰족뾰족하구나. 지난번에 해본 프로타주를 오늘은 이 나뭇잎을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종이와 색연필, 크레파스를 가지고 왔어요. A4 용지랑 여기 화선지 중에 선택해서 활동해도 좋아요. 자, 종이를 덧대고 색칠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나뭇잎이랑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지 한번 해보자. 대박이는 왜 속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나뭇잎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아요? 시안이는 나뭇잎 모양이 잘 나왔대. 시안이가 어떻게 했는지 가서 물어볼까요? 시안이는 선이 두꺼운 나뭇잎으로 했더니 잘 나왔구나. 우리도 선이 두꺼운 나뭇잎을 찾아보자. 여기서는 하은이가 소은이 종이를 잡아주고 있네. 왜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색칠하기가 더 편해서 잡아주고 있구나. 나뭇잎 모양도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대박이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이 나무에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줄을 달아줄게요. 다 완성한 어린이는 선생님께 가져오면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자, 너희들이 만든 나뭇잎이 모아지니 나무에게 예쁜 옷이 생겼구나. 뿌. 다 정리한 모습은 선생님 앞으로 모여볼까요? 자, 오늘 이렇게 식물과 놀이를 해보았는데 경인반 어땠어요? 사랑이는 가장 샘플을 골라서 재미있었어요. 민영이는 놀이를 할 때 역할놀이에서 재미있었구나. 대박이는 프로타주 할 때 시안이가 도와준 것이 고마웠대요. 만세는 풀을 많이 뽑은 것 같아서 곤충들한테 사과의 편지를 쓰고 싶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언어 영역에 편지지를 준비해 줄게요. 그러면 편지를 써서 다음에 숲에 올 때 곤충 친구들한테 읽어주자. 민영이는 하트 모양 돌을 찾아서 교실에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채집통에 넣으면 과학 영역에 두고 같이 살펴볼 수 있겠다.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이 재밌게 한 숲활동 사진들을 찍었어요. 교실에 가서 우리 숲활동 한 거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같이 보여줄게요. 이상입니다. 그렇죠. 교사가 자기 수업 계획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업의 분위기도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수업의 장소가 바깥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 바깥 놀이터에 예컨대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느껴지는 기쁨, 즐거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해지는 얘기는 자료 및 유의점이 진짜 자세하게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미 내 머릿속에 이 전체 과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가 등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일일이 다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써버릇해야 늡니다. 귀찮아하기 시작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분들이 작성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다 옆에서 모니터링하고 본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그런 열정을 또 발휘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잘하고 있는 조는 진짜 말 안 해도 진짜 잘해요. 근데 이게 좀 망했다 싶을 정도는 벌써 이게 느낌이 와요. 저는 한 3일 걸리겠구나. 그러면 3일이 걸려요. 이 조는 딱 얘기하면서 금방금방 정리를 하겠구나라고 여겨지면 돼요. 이걸 개인으로 바꾸면 이 사람은 뭘 가르쳐도 1년이 넘게 걸리겠구나.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구체적인 실현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려워요. 근데 유치원 교사는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민감성, 감수성, 그리고 교사가 발휘해야 되는 어떤 감정 표현력 이런 것들은 가져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수업을 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이 보여져야 돼요. 이분이 아직은 미혼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혼인을 해서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보이거나 파트너에게 어떻게 여겨지거나 하는 거는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분이 댁에서 어떤 자녀로 성장했는지 부모님께 어떤 캐릭터를 이어받았는지 등에 대한 부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수업 안에서 이게 가려져 있지만 이 사람의 얼굴이 느껴지지 않나요? 눈빛이 어땠을까 느껴지지 않나요? 목소리로부터, 그러니까 목소리만 하면 어색한 거예요. 눈빛만 하면 어색한 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삶의 전체 모습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스마일의 정도를 넘어서야 돼. 적어도 어금니가 보이게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진짜야. 내가 얘기하는 거 그것만 잘한다고 뽑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주는 가장 신뢰로운 인상이 어금니가 보이는 웃음이에요. 억지 웃음 짓는 거에 대표적인 거는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 보면 이렇게 아주 유명한 작가가 사진 찍을 때 막 어색하게 이렇게 웃는 모습, 그런 게 어색한 거고, 진짜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을 연습하셔야 돼요. 거울 놓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굳어 있기 때문에 안 벌려져요. 입이 크면 유리하냐? 너무 커도 이상하지.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몸에 배어 있어야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짓는 저 표정 중에서 저 가식지 뭐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요.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을 대패로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몸에 배 있는 그런 게 있어요. 하물며 내가 이런데 매번 교사직을 관리하고 수행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었던 평가자들의 눈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주관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이 그런 거예요. 그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이 되게 합리적인 사회인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영국이 되게 합리적인 사회인 것 같죠. 거기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인 것 같죠. 거기요, 이쪽 직업에 있다가 다른 직업에 가려면 이 직전 직업에서 레퍼런스를 받아야 돼. 그래 다음 직업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 그럼 어플라이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요. 솔직하게 확인하는. 무서운 사회야.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회예요. 이 시험이 그런 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물어볼 수 없잖아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했는데 신원조회는 하죠. 국가에서 뭐가 음주운전이 걸렸냐 뭐 이런 거는 신원조회는 하겠지. 근데 내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했는데 그 사립유치원에 근무했던 이야기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안다고요. 그런데 이건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보다는 여우를 선호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본인들이 여우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우과가 아니라면 거기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곰의 인상을 이게 좀 곰에게 미안하지만 곰의 인상을 갖고 있는 경우는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수업 과정 내내 그 부분도 느끼셨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숨쉬기 하나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본인이 즐겁고 행복해. 특별히 비교하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생각해낸 것도 보셔야 돼요. 비교하기 하나를 하면서 그 노래가 주는 즐거움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업 실현자는. 더군다나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풀 뜯기 놀이를 하다가 나중에 다른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풀 재기 놀이를 하다가 어디가 더 긴지 그냥 단순히 재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사용한 거예요. 그랬다가 풀뜯기 놀이를 하다가 나중에 결과물을 이 노래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하고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본인은 2차 점수에서 크게 뒤집은 케이스예요.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동기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쩌들은 수험생활이라 할지라도 이때부터는 마인드를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정신 상태를, 생각을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이걸 준비하면서부터. 그래야 창의적이 될 수 있어요. 유쾌해야 이렇게 실제적인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를 활용하면, 다음번에 하나의 수업을 했으면, 노래를 가지고 길이재기 수업을 했으면, 잘 봐보세요.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수학적인 요소가 들어있나. 직접 비교를 하잖아. 끝맞추기를 하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론적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된 형태의 활동들이죠. 게임하는데 시범의 요소를 탁 가지고 와서 보이면서 교사도 같이 하면서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활동 소개에 관련된 건 뭐 기본의 기본이니까 이제 볼 수 있겠고, 식물을 반복해서 꺾거나 뜯는 유아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도할 때 몸이 틀어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고 실제로 배려하고 눈빛으로 여기고 눈빛으로 나타내고 표정으로 이미 그 아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따뜻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 추론을 하는 것들도 발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저러한 상대방의 입장과 다양한 상황들 이런 거 고려하도록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풀을 많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실제로 세안을 쓰는 방법은. 하나는 유아들의 반응을 쓸 수도 있고요. 하나는 이처럼 계속 교사가 유아의 반응을 읽어주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세안은 시험에 보는 게 아니야. 야간에서 수업 계획안을 보는 쪽은 야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절하게 잘 반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건 하위 요소를 나누는 거예요. 숲놀이하기에 풀씨름을 하면서 길이 비교, 시범 보이기, 게임하기가 되는 걸 봐야 돼요. 마지막에 뭐까지 할 수 있어? 결과 확인하기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풀씨름하기였죠? 맞아요? 예, 두 번째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 한 칸을 비우고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 밑줄을 쳐서 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연물 소금, 여기 2분 40초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3분 10초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실현을 할 때 보여주려고 한 거고, 실제로는 뭐여야 돼? 왼쪽에 전개라고 돼 있는 왼쪽에 뭐가 돼야 돼? 각각에 대한 활동 시간이 표현돼야 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시간 표시를 따로 줄 수도 있어요. 이건 실제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자연물 소꿉놀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나 한번 봐보세요. 하나는 과학에 집중했어. 하나는 역할놀이하고, 과학에서 돌물 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플레이팅 하면서 생명체 특징, 자연환경 이런 거 알아보고, 플레이팅 하면서 미술적 요소 들어오고, 서빙 하면서 역할놀이 하고 있죠? 이렇게 짤 줄 알아요. 이렇게. 파스타 면 만들면서 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요. 소스 만들기 할 때 툭 하고 던지는 이런 발문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아이들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보고 내가 첨가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역할 분배해 주는 건 뭘까? 재료를 만드는 건 뭘까? 아이들 안에 서로 배우는 방법, 똑같은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다른 방법들을 서로 적용하는 것들도 배우셔야 돼요. 결론은 하나라니까. 머릿속에 에피소드를 그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여기에 내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생각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찾잖아. 과학활동에서 도구 이용하잖아. 왜 안 되겠어? 난 이제부터 역할놀이만 하는 게 어딨어? 한번 틱 보여주고, 여기서도 관찰할 때 계속 루페 사용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어딨어? 사용하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좋은 걸로 아이들과 함께 도구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찾아보고. 왜 안 되겠어? 배운 거 이렇게 활용하는 거지. 괜히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사용의 실태들도 얘기하잖아요. 와, 플레이팅 된 게 너무 예뻐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찍어야겠다. 이런 거. 그리고 교사가 자연스럽게 놀이의 일원으로 참여해요. 끝났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거 하나면 되지 뭘.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해. 그리고 그럴 수도 없어요. 시험 문제 이런 거야. 머리에 들어와야 돼. 이런 폼이, 구조. 그리고 그 안에는 내 능력으로 채우는 거야. 발문과 환경과 상황과 반응과 이런 것들은. 심지어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의 이름도 자연적인 것으로 다 잡고, 지역사회 인사들을 활용하는 내용들도 다 그렇게 내려오고. 얼마나 좋아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프로타주 나왔잖아. 프로타주 갖고 있어야지. 근데 뭔지는 안다와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다르지. 누구나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유치원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거죠. 프로타주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프로타주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어느 부분에 집중할까? 나는 앞에서 색을 했는데 이 프로타주를 통해서는 뭐가 나올까? 모양도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집중하는 건 뭘까? 인맥에 의해서 그려지는 선에 집중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얻어진 내용은 뭘까? 나뭇잎에 보다 자세한 관찰,
뒷면에 의한 관찰. 그러면서 뭐가 달라져? 프로타주를 하면서 어떤 뜻도 유리하구나. 어렸을 때 뒷동산에 가서 그림 좀 그려봤어요? 뒷동산이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어디서 자라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자랐던 곳은 어디입니까? 뒷동산이 있긴 있었어요? 공원 말고 뒷동산. 그래서 뒷동산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느라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개미도 보고 눕혀져 있는 나무도 한번 걸어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도화지든 여기 보면 종이도 되게 구분해서 넣어주는 것도 볼 수 있고 알기 때문이에요. 가서 혹시 진짜 나뭇잎 빻아서 물감으로 만들어 봤어요? 꽃 따가지고 했더니 진짜 그 꽃 색깔대로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차이들.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 안 나와. 그리고 해놓고 분명 노란색이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빨간색으로 변했어. 이런 것들도 있고. 어디서 이게 묻었지? 이런 것들도 있고. 뱀딸기라 그래서 옛날에는 따먹지 못하게 했었던 것도 있는데 그 어른들이 자기들이 따먹으려고 거기 뱀 나온다 그래요.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 이게 나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위에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중간에 떨어졌어. 떨어졌어. 기분 나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걸어요. 또 떨어졌어. 다시 걸어가. 뭐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 그런 걸 해봤어요. 그래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을까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해낼 수 있어요. 내용 하나하나를 봐보세요. 얼마나 간단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유쾌하고도 통합적인 형태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유치원 교사를 하려고 하면서 편하려고 생각하면 이 직업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건강해서 부지런해지려고 하고 뭔가 건강해야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한 것을 얼마든지 좋은 분위기 안에서 용인해주고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그런 품성이 안 갖춰 있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페이퍼워크만 한다. 그냥 교육 행정직을 보라니까. 이거 하는 것보다 교육 행정직으로 영어 공부하는 게 나을 수 있어. 거긴 나오는 것만 나와. 혼자서만 잘 외우면 되잖아. 이거는 이런 내용들까지 못 하잖아요. 그럼 본인도 피해, 내가 만나야 되는 아이들 모두의 미래와 부모에게도 피해.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생각해야 돼. 내가 진짜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다.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알아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거 하면 재밌겠는데? 오죽하면 풀피리도 해. 풀피리 만들어 보셨어요? 겁나게 힘들어 이거. 풀피리 안 부러져. 쉬운 게 아니에요. 풀피리도 해. 지금은 어디다 풀에다가 입을 대요. 해보는 거야. 너무 웃겨. 중국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게. 미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건 상호 교수예요. 하은이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 되네. 한번 볼까? 하은이한테 물어볼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고 뽑는 거예요. 아이의 계속 속상한 표정은 누구나 잡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해결책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협동작품 모으기에서 선생님이 줄을 달아줄 테니까 선생님께 가져오면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뭇잎을 모아서 나무에게 예쁜 옷이 생겼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대단하잖아요. 이 상상력이 머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무리에 들어가는 내용들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되고. 될까요? 확인되겠어요? 네. 기분 좋은 영상 본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한번 찍어봐. 내 목소리가 어떤 거 지금 기억 속에 넣어놓고 찍어봐. 이거대로 꼭
그래서 비교해 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노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길쭉 누가 더 길까? 양쪽을 잡고 이쪽 저쪽. 길지 않잖아요. 진짜 재밌게 하고 있는지 해봐요. 거기에 맞춰서 나는 아이들과 함께 몸짓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하고 있는지. 누가 다른 사람 안 볼 거잖아. 내 영상 내가 볼 거잖아. 사실 근데 내 영상 내가 보는 것만큼 싫은 것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둘이 같이 찍고 둘이 서로 크로스 체크해줘. 그런 것도 방법이 하나고. 식구 데려다 가면 봐봐. 뭐 어떤가. 뭐 이런. 전문가가 되려면 자기 걸 봐야죠. 체크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늘지. 저 때는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런 거로 늘지. 완전 다른 거예요. 좋습니다. 될까요?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도 다 못 보여드리는 게 되게 좀 마음 아파요. 근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하나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자, 다시 볼게요. 이제 이 계획안을 좀 볼게요. 이 계획안은 교사 개인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케이스예요. 교사가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고, 또 동아구연 혹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기법만 배우려고 하면 망해요. 이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요. 친구와 다른 점 찾기라고 하는 포인트를. 활동 목표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점 찾기 나오면 어디가 다른지, 구체적인 방법은 뭔지, 그 다른 점은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작성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활동 유형이나 조건을 쫙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이제 봐야 돼요. 그 내용이 야간으로는 808쪽 이하에 좀 나와 있고요. 세안으로는 811쪽 이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찾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나요? 오늘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자리에 앉아보기로 했지요. 뒤쪽에 앉은 친구들처럼 남자들끼리 짝이 되기도 하고, 오른쪽에 앉은 친구들처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함께 짝이 되기도 했네. 누리반, 우리 어제 전학 온 민순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지. 어떤 것이 기억에 남니? 호동이는 아따 지는유 민순이에유 라고 했던 민순이의 인사말이 기억에 남았구나.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민순이가 사용하는 말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었지? 우리와 민순이의 말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은 나와 친구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얘들아, 짝꿍 친구를 바라보니까 어떤 점이 같은 것 같나요? 호동이랑 수근이는 둘 다 벌렁거리는 콧구멍이 있대요. 우리에게 같은 점이 정말 많이 있네. 그럼 선생님이 너희들이 찾은 같은 점을 카드에다가 그려줄게. 방긋방긋 우는 모습이 같구나. 신미랑 피오는? 얼굴에 점이 있는 것도 똑같구나. 우리가 찾은 같은 점 카드를 선생님 궁금이 상자에다 넣어줄게. 그러면 한 가지씩 뽑아보고 다른 점이 있는지 짝꿍 친구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까? 누가 먼저 나와서 뽑아볼까? 그래,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수근이가 앞으로 나와서 뽑아줄까요? 자, 우리 수근이가 카드를 뽑는 동안 노래 준비! 시작! 뽑아바라바라 뚝딱! 수근아,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해줄까?
점이 그려진 카드가 나왔구나. 고마워요, 수근아. 들어가 주세요. 짝꿍 친구의 점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삐오는 짝꿍 친구 볼에서 점을 찾았구나. 짝꿍 친구의 점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볼까요? 앞에서 재밌는 소리가 들리네. 아, 신미는 구미의 점을 콩 소리를 내면서 세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신미처럼 손가락으로 콩 소리를 내면서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승기랑 규현이는 콩 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네? 아, 승기는 규현이의 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콩콩이라고 했는데 규현이는 승기 얼굴을 보니까 점이 다 붙어 있어서 콩콩콩콩콩콩 소리를 내고 있구나. 누리반 친구들, 근데 재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영석이는 이마에 있는 점보다 볼에 있는 점이 더 크대. 얼마나 더 큰데? 볼에 있는 점이 검지손가락? 손톱만큼 크구나. 혹시 영석이 볼에 있는 손톱만한 점보다 더 큰 점을 가진 친구가 있니? 승기몽에는 주먹만한 점이 있구나. 주먹보다 더 큰 점 가진 친구 있니? 지원이는 엉덩이에 손바닥만한 점이 있다고? 규현이도? 민순이도 있다고? 알았다. 너희들 모두 엉덩이에 있는 몽고 반점을 찾은 거였구나?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카드를 뽑아줄까요? 호동이가 뽑아줄까요? 그러면 호동이가 카드를 뽑는 동안 노래 불러줄까? 준비! 시작! 뽑아바라바라 뚝딱! 이번에는 콧구멍이 그려진 카드가 나왔다고? 그럼 짝꿍 친구의 콧구멍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 지원이는 마주보고 앉아있으니까 친구의 콧구멍이 잘 안 보인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피오가 껄껄 돼지코를 하니까 잘 보이는 것 같아? 신미는 짝꿍 친구인 구미가 고개를 쭉 뒤로 젖히니까 잘 보이는 것 같대. 혜선아, 혜선이 왜 이렇게 재밌게 웃고 있어요? 혜선이는 재현이 콧구멍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고? 언제 커지는데? 재현이가 콧구멍을 벌렁벌렁 하니까 커졌구나. 우리도 재현이처럼 콧구멍을 벌렁벌렁 해볼까? 좋아. 벌렁벌렁.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 벌렁벌렁. 피오는 영석이 콧구멍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또 발견한 것이 있나요? 왜? 하트 모양이 보인다고? 서연도 한번 보러 갈까? 정말 영석이 콧구멍에 하트가 숨어있네. 너희들도 모두 보고 싶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영석이 콧구멍을 사진으로 착각 찍어줄게. 자, 영석이 하나 둘 셋 찰칵. 이거를 TV에 연결해서 얘들아 화면 한번 볼까? 영석이 콧구멍을 보니까 어때? 하트 모양이네요. 민순이도 콧구멍에 하트 모양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래, 그러면은 민순이 콧구멍도 사진으로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찰칵. 구미도 찍어달라고? 재현이도? 그러면 우리 누리반 친구들 콧구멍을 모두 찍어볼까? 찰칵 찰칵 찰칵. 우리 반 콧구멍 모두 다 찍어보았지요? 화면을 한번 볼까? 민순이 콧구멍에는 뾰족한 세모가 있네.
승기 콧구멍에는 동그라미가 있네. 신미는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옆 친구들이랑 마주보고 점도 찾고 우리 콧구멍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었니? 민순이는 승기 목에 주먹만한 점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었구나. 영석이 콧구멍에는 하트가 있다는 것도 우리 발견했구나. 그럼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겉모습에만 다른 점이 있을까요? 수근이 말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또 어떤 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음식에서도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번에는 칠판에 적어줄게요. 동물, 음식. 칠판에 보니까 동물도 있고 음식도 있는데 우리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 너희들은 동물이 먼저 알아보고 싶구나? 그래. 조금 전에는 우리 둘이서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을까? 혜선이 말처럼 우리 지난번에 해봤던 몸으로 말해요. 해보는 것도 좋겠다. 누리반 친구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선생님이 좋아하는 동물을 먼저 소개해 줄게. 너희들 한번 맞춰볼래? 꿀꿀꿀. 너희들은 돼지라고 생각했구나? 맞아. 선생님은 돼지를 가장 좋아해. 너희들 중에서도 선생님처럼 저는 이런 동물을 좋아해요 라고 나와서 몸으로 표현해 줄 친구 있나요? 재현이가 나와서 표현해볼까? 재현이가 어떤 소리를 내면서 움직였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볼까?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천천히 소리 내니까 어떤 동물인 것 같아? 수근이는 주토피아에서 본 나무늘보가 생각났구나. 재현아, 맞아요? 호동이는 재현이가 나무늘보를 왜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네. 한번 직접 물어볼까요? 재현이 이야기 잘 들어보았니? 재현이는 주토피아에서 나무늘보가 느릿느릿 움직이는 모습이 재밌어서 좋아졌대요. 재현이 고마워요. 들어가 주세요. 이번에는 지원이가 표현해주고 싶구나. 지원이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원이는 소리로만 표현해 주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따라해볼까요? 오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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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동물 소리인 것 같니? 규현이는 원숭이라고 생각했구나. 지원아, 맞니? 신미도 좋아하는 동물을 표현하고 싶다고? 한번 나와서 보여줄래요? 신미는 몸으로만 표현해줬네. 자리에 앉은 채로 우리도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신미야, 어때? 친구들이 잘 따라한 것 같니? 직접 따라해보니까 어떤 동물인 것 같아, 얘들아? 원숭이 같구나. 신미야, 맞니? 지원이랑 신미를 따라해보니까 우끼끼! 우끼끼! 소리를 내는 지원이 원숭이도 재미있고 팔을 움직이는 신미 원숭이도 정말 재미있구나. 그럼 이번에는 음식을 한번 알아볼까? 누가 먼저 나와서 소개해줄래? 영석이가 한번 나와서 표현해볼까?
나영이는 혀로 날름날름하는 영석이를 보니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구나. 영석이 맞아요? 혹시 너희들도 영석이처럼 모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 근데 승기는 왜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니? 무슨 일 있나요? 승기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탈이 난 적이 있어서 싫어하게 되었구나.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싫어하는 친구도 있었구나. 피오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네. 피오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한번 볼까? 손바닥을 펼치고 손에 무언가를 올리고 반절을 접어서 이거를 입에 넣고 있네. 구미는 피오가 고기쌈을 좋아하는 것 같대. 피오야, 맞니? 고기쌈은 아니었나 봐.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니? 다른 친구들도 모두 고기쌈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럼 피오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친구들에게 직접 이야기해 줄래? 베트남에서 먹는 월남쌈이라는 음식이구나. 지원이는 월남쌈을 먹어봤어요? 호동이는 월남쌈을 처음 들어봤어요? 먹어본 친구도 있고 먹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네? 그럼 우리가 다문화 시간에 요리 활동을 하면서 월남쌈을 만들어서 먹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랑 친구가 같은 점, 다른 점을 찾아보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재미있었니? 혜선이는 친구들 콧구멍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재밌었어요? 호동이는 친구들 점 크기가 다 달라서 재밌었대요. 혹시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지원이는 친구들의 점을 살펴볼 때 둘이서만 살펴보는 게 좀 아쉬웠구나. 그럼 선생님이 과학 영역에 더 많은 거울을 놓아줄 테니까 친구들과 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네. 배고파서 코를 벌렁벌렁 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 먼저 한 줄기차 서도록 해요. 먼저 손 씻고 갑시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보이죠. 본인도 굉장히 유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유쾌함을 보여줄 수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주목하고 생각하셔야 됐던 거는 유쾌함에만 현혹되면 안 돼요. 자, 친구와 나는 다른 점이 있어요라고 하는 활동명이에요. 뭘 할 거야? 봤으니까 알겠지만 처음에 이걸 생각할 때 뭐가 다르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체 에피소드를 구성을 할 때 시작을 뭐로 했는지 봐보세요. 전체 에피소드를 구성을 할 때 이 수업 기간의 에피소드를 구성할 때 시작을 뭐로 했죠?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했어요. 마무리를 뭐로 했는지 봐보세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했어요. 같다 다르다의 문제를 할 때는 개인적인 차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회문화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부담스럽지 않게 가져오느냐는 거지. 아니 아무리 처음에 봐서 마음에 끌린 사람도 이게 좀 교제를 하는 시간, 일정적인 단계, 마음을 여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의 경우가 이렇게 조금씩 신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과 총체적인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혼인의 과정 혹은 기타 등등의 어떤 교류, 친교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수업 안에서도 그 짧은 순간 안에서도 실제로는 아이들과 함께 연애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실제로는 저 앞에 평가자에게 이 좋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이 분위기 안에 푹 머물도록 하는 느낌을 주려면 탄탄한 스토리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드라마 이름이 뭐지? 점 찍고 나오면 모르는 드라마? 아내요. 또 저 김치 싸대기 날리고 요즘엔 좀 덜해졌다고 하대. 치매를 섞어서. 그래서 뭐 아내인데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못 알아본 척한 거 뭐 기타 등등.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막장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끝에 욕구에 머문. 궁금하면 안 돼. 찰리 채플린의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 플롯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기서도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빵 하고 터트린 거예요.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뭘 했지? 동화책. 동화의 캐릭터.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 동화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자 사회문화적 배경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반 아이의 이걸 가져올 거냐 아니면 동화책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왔었던 캐릭터를 살릴 거냐.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수업실현 시험에서 무엇이 장점인지 무엇이 무기인지를 아니까 처음에도 슬쩍 한번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더 본질적으로 하면 같은 우리나라 안에 살면서도 억양이나 어투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부각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달랐다, 흥미로웠다. 그래서 짝꿍 친구와의 같은 점을 찾아본다로 이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전개가 두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시적인 차이, 감각에 의해서 느껴질 수 있는 차이점을 알아보는 형태의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교육계획안을 잡고 계획을 세울 때 난 처음에 크게 두 파트로 나눌 거야. 하나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를 먼저 볼 거야. 그게 점이 됐던, 그게 콧구멍이 됐던. 그리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하나는 뭐예요? 동물. 느낌이잖아. 생각이잖아. 좀 더 관념적인 거잖아. 아이들 안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한 관념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가장 직접적인 일상에서 드러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보고 찾아낸 거죠. 뭐로 찾아낸 거죠? 뭐로 찾아낸 거예요? 좋아하는 동물로. 두 번째 뭐로 찾아낸 거예요? 음식으로. 음식 안에서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달걀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알러지 있는 분들은, 알러지 리액션이 있는 분들은 좀 문제가 되잖아요. 다 아이스크림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아이스크림 못 먹지?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 민족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지네 드세요? 지네? 중국 분들은 잘 드신다면서, 이렇게 튀김으로 해서 잘 드신다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번데기 주면 어떡해? 야, 번데기는 좀 극복하기 힘들걸? 한국 사람 중에서도 번데기는 좀 극복하기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먹어보고 맛봐서 이게 진짜 고소하네 이 느낌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곤충의 블라블라였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했다가도 손 놓고 싶은 거죠. 그 얘기도 해드렸죠. 옛날에 메뚜기는 맥주 안주였다고. 나 처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맥주 마시러 가면 지금은 다 500ml 잔밖에 없죠. 그때는 1000ml 잔이 있었어요. 1500부터는 피처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였고 1000ml 잔이 있었어요. 특히 두 군데가 여전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해화동이 로타리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해화동 성당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건너편에 다 쓰러져가는 맥주집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는 1000이 있었어요.
그 맥주 잔을 우리가 쪽기라고 불렀어요. 쪽기. 쪽한다 그래서 이렇게 짠을 쪽이라고 한 거예요. 짠 이렇게 들어서. 근데 이게 술을 마시기 첫 잔은 괜찮아. 근데 이제 술을 마시면 이게 항상 깨져. 이렇게 쫙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 있었다니까. 쪽기로 쪽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부딪혀서 깨지니까. 그다음 우리 동네 그 옥토버 그러니까 제가 직접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만한 그 웨이트리스나 웨이터들이 이렇게 양쪽에 한 20개씩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나르는 거 아세요? 이게 옥토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천막 쳐놓고 쭉 앉아 있으면 다 이렇게 가고 미친 듯이 맥주 먹고 뒤집어지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이랑 자주 갔던 술집 이름이 레벤호프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메뚜기 안주를 팔았고, 그러니까 안주가 메뚜기 안주 한 종지에 5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추김치를 팔았어요. 세상에 생각을 해봐. 맥주에 부추김치를 먹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마시고 부추김치 한 번에 이렇게 딱 씹으면 그 새끼는 아주 그냥 한 가닥 이렇게 안주를 아껴야 되니까 그랬었어요. 메뚜기 드실 수 있어요? 메뚜기가 있어요. 다른 얘기도 해볼까? 개구리. 왜 개구리를 못 먹어 이렇게 되는 거지. 특히 개구리 뒷자리는 보양식이었어요. 부모님들께 여쭤보세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 중에는 개구리 뒷다리 먹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맛있어요. 어쨌든 다르죠.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익숙한 거라 할지라도 다르죠. 고수. 그거 봐. 다르죠. 저희 집에서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고수. 루꼴라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고수잖아요. 루꼴라도 향이 있고. 루꼴라만 씹어보셨어요? 루꼴라만 씹으면 그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데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은 경험에서부터 오는구나. 정말 유아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관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음식에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하고 음식을 먹는 방법에 관련돼 있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문학적 역량이 대단한 거죠. 곳곳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 문학적 상상력을 가져야 돼. 그게 큰 구조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문장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문장 안에 개연성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따져가 봅니다. 어제 전학 온 민순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호동이가 민순이의 말을 따라했어. 저라면 그냥 동화로 처리했을 거예요. 이게 자칫 그 상대에 대한, 물론 이걸 표현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게 대단한 거죠. 저라면 안전하게 동화로 했을 거예요. 어쨌든 큰 틀이 잡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교육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짝꿍 친구와 마주 앉아서 친구를 바라보니까 다른 점을 얘기하면서 콧구멍도 있고 방글방글 웃는 모습도 있고 그걸 게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돼. 이제 이야기 나누기는 절대 이야기 나누기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지루하게 안 한다니까. 게임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이걸 짤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카드를 넣어. 우리 몸 중에서. 그래서 뽑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카드 넣고 뽑아.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한테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재밌어? 재밌잖아. 아이들이 나와서 뽑는 거 하나만으로도 재밌잖아. 어딜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온갖 것들이 다 호기심에 어린 거예요. 알고 싶은 거고. 이번에 뭐가 뽑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뭐 지천명에 이르렀느니 부록에 나이니. 부록이라고 하는 게 혹이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죠. 부록이라는 게 뭐예요? 유혹당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호기심이 사라지는 상태예요. 불혹의 의미가 유혹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왠지 40대는 불혹이고 그러면 40대에는 불륜은 없어야 되는데 온갖 것들이 다 불륜의 천국이고 이상하잖아. 의혹거리가 없다.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만큼 옛날에 40은 이미 도달한 거야. 어느 경지에. 50은 지천명이 하늘의 뜻을 알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이 변화한다고 보니까 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운 모습을 누가 보여준 거예요? 교사가 보여준 거예요. 이 교사의 나무늘보 모습, 이런 얼굴 봤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 주토피아를 봐보세요. 대략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그 능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이 전체를 구성하는 것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나 재미를 찾으려면 찬트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겠구나. 뭔가 이렇게 게임을 연결하거나 했을 때는 이게 레크레이션적인 요소이거든요. 찬트 하나는 갖고 있어야겠구나. 그냥 뽑아는 게 아니라 뽑아바라바라 뚝딱이라고 해서 찬트 하나는 발휘해야겠구나. 이럴 때 하는 거, 이럴 때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손이 그려져 있네. 여러 개 있지만 주목해서 보는 건 어디예요? 점. 내가 여기 봐보세요. 점 하나 뽑았는데 위치, 크기, 색까지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얼마나 정교하게 짜느냐가 보여주느냐가 고득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콩 이렇게 있다가 얼굴에 점이 너무 많았나 보지. 그러니까 콩콩콩콩콩콩콩콩 찍었나 보지. 사람이 다르다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점이 많고 적어서 옛날엔 점순이라고 불리더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상관없죠. 지금 여기 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이 먹으면 생기는 게 뭐예요? 김이 죽은 게 그거 다 점으로 셀 수 있잖아. 세면 더 난다 그러니까 또 안 세잖아.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가장 가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차이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점의 크기도 봐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을 찾잖아요. 자기들의 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몸 안에서 대상을 찾잖아요. 손톱 대볼까? 이렇게. 뭐 어려워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게 숨어 있다고요. 다르다가 숨어 있고 차이를 알아보는 게 숨어 있고 비교하는 과정이 숨어 있고. 얼마나 큰데? 와, 볼에 있는 점이 손톱만큼 크구나. 교사 이렇게 느껴줘요. 교사가 이렇게 물어봐. 영석이 볼에 손톱만한 점보다 더 큰 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니? 이렇게 에피소드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색까지 갈 거예요. 엉덩이에 있는 몽고 반점 때문에. 몸 안에 다 다르다. 여기까지. 늘가 계획이었던 거예요. 계획. 그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죠. 누구는 빨간 점이 있을 수도 있죠. 누구는 검은 점이 있을 수도 있죠. 누구는 얼굴 반이 점일 수도 있죠. 왜 안 돼? 왜? 다 다른 거지. 사실 점만의 문제예요. 저 때는 안경 쓰는 것도 큰 장애였어요. 장애. 왜 안 돼요? 난 어디선가 재미를 줘야 될 것 같다고 작정하고 만든 게 콧구멍이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심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콧구멍, 똥구멍, 귓구멍. 구멍이랑 구멍은 다 좋아하고 이물질 나오는 데는 다 좋아하고 그런 거죠. 자연스럽게 그 정도를 딱 유지를 하고 재미있게 찾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매체를 통해서 비교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살펴보니 다르군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날까? 진짜 콧구멍이 다르구나를 알 수 있을까요? 다르죠. 약간 보정을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옆으로 돼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길죠. 그래서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요즘 뭐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정을 하면 이렇게 잡아서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하는 걸 절대 금기 삼았는데 요즘은 되게 좋아졌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서요. 진짜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그 스킨을 이렇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래에서 봤을 때 그거는 아직 안 된다면서요. 옆으로 되는. 근데 어쨌든 신체를 가지고 자기 몸의 기능이 되는지 콧구멍을 벌렁벌렁 해보는 기능, 눈 깜빡하는 것만큼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질 수 있을까? 재미를 찾는 거예요. 교사가 콧구멍의 모양에서도 세모도 있고 자세히 보니까 세모도 있고 더 큰 사람도 있고 왜 본인이 본인의 귀를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의 귀는 잘 보여요. 이렇게 보면 끝까지 이렇게 확 보여요. 근데 성인이 될수록 이게 꼬이고 꼬여서 안 보여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나 봐. 가려져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기 이제 머리카락도 사실은 뭐 준비를 해놨는데 실현상에 그러니까 야간에서 보여줄 때는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실현상에서 보여줄 때는 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옷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과 수업 실현에서 승부를 걸어서 보여주려고 할 때 수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보여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재미? 이런 부분에서 찾는 거라니까. 그래서 피곤에 쪄들어 있는 평가자들을 한번 웃게 했다. 합격인 거야. 좋아하는 동물 교사가 먼저 시범 보이고 의성어로 한번 보여주고 본인도 수업 실현하다가 잊어먹은 거잖아요. 몸만 해야 되는데 소리랑 몸이랑 같이 해갖고 갑자기 확 손 내리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리랑 몸이랑 같이 해가지고 손 확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냥 몸으로만 보여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다. 그 웃음의 포인트로 잡아놓을 수 있다면 뭐 더 좋죠. 그 교사가 유머러스하고 상황을 아이들과 함께 유쾌하고 즐겁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웃음에만 매몰되면 저질스러운 수업이 되는 거예요. 웃음에만 매몰되면. 재밌는 건 나무늘보를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확장해 본다가 보여요. 아이들이 나타내주는 모습에 나와서 표현해보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고 그래서 교사도 자연스럽게 보고 같이 따라서 하면서 그걸 한번 확인시켜주고 왜 그걸 좋아하는지 그 배경이나 이유 경험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같고 다른 점에 대한 유치원과 친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경험 때문에. 경험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게임의 요소니까 누구는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신거울 집에 가서 전신거울 놓고 이 실현해 주었던 교사가 보여줬던 것처럼
원숭이 흉내를 이렇게 낼 수 있나도 해보세요. 그리고 원숭이의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뭔가 진짜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 집에 가서 만들어 보세요. 고양이는 어떻게 울어요? 강아지는? 난 어떤 고양이도 야옹이라고 우는 고양이 못 봤고 멍멍하는 강아지도 못 봤어요. 어떤 애들도 그런 경우 못 봤어요. 만들어 봐야 돼요. 실제로 자기 무기로. 이 교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무기를 이렇게. 음식으로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을 뭐를 할 수 있을까? 여전히 몸으로 하고 뭐 하는 거 같니? 뭘 좋아하는 거 같니?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햄버거를 좋아해요. 햄버거? 바꾸자. 닭 좋아하세요? 닭 싫어하시는 분? 닭 싫어하시는 분은 KFC로 해요. KFC의 햄버거로 하고. 닭 좋아하세요? 닭 껍질 좋아하세요? KFC에서 닭 껍질 난리 났다면서요 지금. 닭 껍질만 튀겨서 파는데 2,800원인데 여기 노량진 앞에서 전국에 6개의 매장이 있는데 이게 이 노량진에 있는 게 그 매장이라면서요?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줄 서 있대요. 그래서 한정 판매 뭐 이런 거 하나 봐. 아침에 10시에 문 여는데 9시 이전부터 서 있대.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 보면 닭껍질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닭껍질 먹는 건 너무 똑같을까? 자,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딱 연습하고 말 거예요. 같은 줄에 앉은 사람끼리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햄버거 먹을 거예요. 햄버거. 머릿속에 햄버거.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햄버거 이렇게. 이긴 사람이 왜 기회가 좋잖아.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햄버거를 5초간 보여줄 거예요. 햄버거 먹는 걸. 얘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때 날름날름 했다 그러잖아. 햄버거 먹을 때 특징이 뭘까를 생각해 보라고. 자, 준비. Ready? Begin. 1. 햄버거를 먹으랬지 햄버거를 만들면 안 되잖아. 그 앞에 사람이 보니까 햄버거인 줄 알지. 밥 하나? 밥 비벼? 쌈이야? 특징을 잡으라는 거예요. 특징을. 자, 반대. 핫떡. 근데 우리나라 핫떡. 준비 5초간 시작. 그러니까 계속 맛있게 먹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는 거죠. 끝에는 먹어야 되는 거지. 야, 이게 스틱 바인지 아니면 스틱 아이스크림인지 햄버거인지 아니면 핫도그인지 우리나라 스타일의 핫도그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제가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한 건 이 교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보여줄 필요가 있겠구나. 만약에 신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뭐 매뉴얼에 있듯이 꽃, 나비, 뭐 벌, 뭐 할 수 있겠지만 뭔가 하나 보여줄 수는 있겠구나.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내 몸이 그만큼 자유로운가,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내 몸이 자유로운가.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진짜 수업 실현 잘하는 교사들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도 스스로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타고 태어난 것들도 있지만 잘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발성을 정확하게 해야,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아이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본다.
기억하시고 말할 때 어금니를 붙여서 말하는 스타일이신 분인지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 그거는 정말 감점이에요. 어금니를 붙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소리 크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입 모양을 복화술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 발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여기 교사의 경우는 잘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교재가 돼요. 여기 본 것처럼 고기쌈을 먹는 건지 월남쌈을 먹는 건지 그 차이에 대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음 시간과 연관지어서 그러면 월남쌈을 먹어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먹어볼까라고 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크게 봐서 이런 내용 요소로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고 각 스트럭처에 서브 스트럭처를 제시를 해야 되고 서브 스트럭처가 확인이 되면 컴포넌트 요소를 찾아서 발문으로 연결해야 되고 발문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 정도를 연결해서 개연성 있는 에피소드가 나와야 되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전체가 게임이나 구체적인 활동 유형으로 보여져야 되고 교육적 요소가 5개의 영역이 다 확인이 될 수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말로는 쉬운 건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해보시기 바래요. 한 5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 화장실 빨리 다녀오시고요. 나머지 2개 내용 보고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